네, 날이 더워지고 조금씩 불쾌지수가 오르면서 공포 영화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달에만 10편이 넘게 개봉을 하는데요. 무더위를 잊게 할 공포 스릴러 영화들과 또 박스오피스에는 어떤 작품들이 올랐는지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때 아카데미 시상식 중계를 또 함께 했잖아요. 네네네, 윤여정 그랬죠. 배우 여우조연상 네. 순간을 또 함께 했는데 네, 그때 제가 또 주책머리 없이 살짝 울어가지고 함께 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네, 나는데 그렇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여름이더라고요. 여름하면 또 공포 영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한국 공포 영화의 대표적인 시리즈죠. 여고괴담이 6번째 이야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특히 네. 이번에는 4편에 출연했던 배우 김서영 씨가 2번째로 또 참여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고 사회적 이슈도 담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헐리우드 공포 영화가 대부분의 그 극장 주류를 이루다가 정말 오랜만에 한국형 공포 영화가 네. 다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정말 오랜만에 나온 이 공포 영화가 네. 사실 또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 한국 공포 영화 시리즈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여고괴담 시리즈의 그 영화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더 반가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대가 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점도 있는 게 이 여고괴담 시리즈를 만드셨던 제작자 이춘현 대표님이 네.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 유작을 또 못 보셔서 또 그런 안타까운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아직도 한국인들에게는 좀 공포의 장소로 기억될 수 있는 그 학교 안의 공간들을 공포의 원천으로 네. 삼는다는 점과 특히 이번 편의 특징이라고 하면 한국의 현대사와 직간접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점은 제가 스포일러기 때문에 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고괴담의 전통을 잇되 뭐 굉장히 특이한 시도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관객분들이 좀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최강희 배우 나오던 여고괴담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쵸, 그쵸. 벌써 6번째 영화라니까 그쵸.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공포 영화가 그 3년 만에 돌아온 콰이어트 플레이스 2, 또 5년 만에 돌아온 컨저링 시리즈인데요. 2편 다 저는 굉장히 좀 무서워하면서 짜릿한 느낌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올해 공포 영화에는 현실 소재가 많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컨저링이 그런데요. 이번이 네. 3번째고 이것도 시작이 2013년이니까 벌써 8년 된 오. 시리즈예요. 근데 컨저링의 그 원제가 원래는 워렌 부부의 파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실제 존재했던 퇴마사 오. 커플이죠. 워렌 부부가 자기네들이 이제 그 퇴마를 다니면서 네. 실제로 녹음했던 귀신의 소리, 그리고 실제로 싸웠던 그런 소리들을 녹음한 파일을 바탕으로 이 영화가 극화가 된 거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아무래도 시대 배경이 1970년대부터 90년대다 보니까 뭐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그 장소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그런 뭐 현실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박진감 넘치는 네. 그런 공포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도 굉장히 일어날 법한 일이니까 더 공포감을 느끼는 뭐 그렇죠. 그런 그리고 이유일까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예, 그렇군요. 자, 독창적인 소재의 창작 애니메이션 클라이밍이 스크린을 찾았는데 이게 애니메이션계의 거의 뭐 칸 영화제라고 불리는 45회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장편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 영화는 어떤 매력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앙스이도 물론 이제 권위 있는 영화제지만 예. 뭐 서독제도 그렇고 부산 단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부산 애니메이션 영화제도 그렇고 굉장히 초청을 많이 받은 작품으로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좀 약간 귀여운 작화를 생각하시기 그렇죠. 쉬울 동심을, 텐데 네. 이 영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귀엽고 깜찍하진 않고요. 굉장히 좀 기괴한 그림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소름 끼치는 그런 이미지들이 좀 예. 있는 철저히 그 장르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좀 스토리가 굉장히 강렬하고, 네. 그러니까 타임 트래블도 있으면서 일종의 스릴러도 있으면서 또 약간 또 그 과거에 대한 어떤 미스테리도 네. 있어서 좀 이렇게 기대를 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 파워가 굉장한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기대를 많이 하라는 말은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인데 기대를 굉장히 또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은 뭐 이것도 저의 편견일 수는 있지만 좀 그림이나 비주얼한 거에 눈이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좀 근데 이 잔잔할 경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감동이라든지. 근데 이 경우는 완전히 그 기대를 저버리면서도 좀 짜릿한 반전의 매력이 있는, 네. 그러니까 철저히 장르적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인지 뭐 스릴러나 공포 영화가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아주 또 흥행을 했던 영화도 딱 기억이 나진 않는데 올해는 이달에만 10편이 넘게 개봉을 하고요. 또 여름 성수기에도 굵직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또 주목해볼 만한 작품이 있다면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근데 돌이켜보면 공포 스릴러도 빛을 보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영화들이 다 그러니까요. 빛을 보지 네. 못했죠. 그때가 또 코로나의 시작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영화계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아무래도 직업이 또 직업이니만큼 한 편을 고르는 일은 네. 또 너무 잔인한 일이기도 하고 네.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갑자기 좀 영화가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뭐 굳이 추천을 드린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몇 편이 더 개봉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공포 영화를 한 편 정도 보시고 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 우리나라 대작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예.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편을 보시면서 슬슬 이 극장 활동을 좀 재개해 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 영화도 보고 또 뭐 국내 대작들도 보고 단짠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게 그렇죠.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대규모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들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영화 예고편을 좀 많이 접했는데 발신 제한이라는 영화가 23일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분노의 질주, 뭐 캐시트럭 같은 할리우드의 어떤 차량 추격 씬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 또 배우 조우진 씨가 첫 원톱 주연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소개를 좀 네네. 해주시죠. 아무래도 헐리우드의 그 분노의 질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투여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100% 블록버스터잖아요. 네. 근데 발신 제한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차량 추적 장르를 따르고 있긴 하지만 드라마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스페인 원작 리트리뷰션이라는 작품을 리메이크한 거예요. 네. 한국 영화가. 그래서 원래 뭐 작품 원작을 보면은 좀 심리 묘사가 주가 되는 그런 차량 추적 어떤 그 장르극이었다면 이번 영화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조우진 캐릭터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이 구성의 재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조금 더 로컬라이즈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2년 만에도 첫 단독 주연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작도 있는데 소말리아에서 고립된 남북한 외교관들의 탈출 내용을 담은 모가디슈. 여기엔 또 황정민 배우가 출연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액션 스릴러 인질 등도 기대작으로 꼽히는데 이게 또 제작사가 같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가디슈는 김윤석, 조인성 주연이고요. 이제 인질이 황정민 배우 주연인데 두 편 다 외유내강이라는 유승환 네. 감독과 그 파트너인 강혜정 대표가 있는 그 회사이죠. 근데 사실상 개봉을 미뤄왔던 케이스였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조금씩 극장이 나아지고 있고 지금 네. 이제 백신 접종이 늘어나니까 용원에 그 개봉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둘 다 뭐 제목만 보셔도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네. 탈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어딘가에서 이제 탈출해야 되니까. 근데 인질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황정민 배우가 황정민 배우로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연기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 누군가가 황정민 배우를 납치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탈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으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큰 정보는 나와 있지 않은데 뭐 아무래도 어떻게 탈출을 할 것인가. 예. 그리고 도대체 왜 황정민을 납치했는가가 이 영화의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활약을 한 영화 중에 하나가 디즈니 실사 영화 크루엘라잖아요. 올해 들어 100만 관객을 돌파한 5번째 영화라고 합니다. 뭐 캐시트럭이나 컨저링 등의 영화에게 1위를 빼앗겼다가 또 다시 또 역주행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매력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네. 극장에 오래 남아있던 것도 그렇고 오히려 뒤에 와서 예. 1위를 했다라는 게. 근데 처음에 컨저링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정 팬들이 있고요. 컨저링을 쫓아다니면서 보는 그러니까 공포 영화 팬들과 함께. 그리고 캐스트럭 같은 경우는 가이 리치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흥행 감독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네. 크루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좀 그런 티켓고 매력이 약간 떨어지는 영화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감독의 굉장한 그런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옷을 좋아하신다면 그 패션이나 저는 특히 그 영화 안에서 보여지는 음악이랄지 아니면 그 엔터테이닝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뭐 홍보나 아니면 그 네임밸류에 있어서 조금 뒤처지긴 했지만 입소문의 힘으로 나중에 탄력을 받은 정확히 네.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 Doesn't have to be 있습니다. seen. 락 뮤지컬 더 데빌의 공연 실황. 이것도 오늘 23일부터 상영을 한다고 하는데 또 워낙 이게 마니아층이 두터운 인기 뮤지컬인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공연을 잘 즐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또 영화관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또 매력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뮤지컬은 워낙 고정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공연을 좀 오래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여태까지 뭐 아예 문을 열지 않았던 예술회관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줄였던 곳도 있는데 서서히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공연도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더 데빌 같은 경우 파우스트의 원작을 네. 재해석한 순수 한국 창작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뭐 소재가 굉장히 또 특이하잖아요. 그 완전히 또 한국적으로 재해석을 그러니까요. 한 거니까요. 근데 뮤지컬이나 공연들이 멈춤에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재개할 때 또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예, 열 손가락 꼽아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김효정 평론가님이 가장 좀 기대되는 작품 있다면 하나만 좀 들어볼까요? 정말 고문을 하시네요. 이게 또 나중에 또 말이 많아질 수 있기 예. 때문에 왜 이 영화를 얘기하지 두 않았는지. 개까지는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한번. 예. 제가 지금 굉장히 기다리는 작품이 모가디슈예요. 모가디슈. 근데 물론 이제 내용도 그렇고 캐스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 포인트가 참 많지만 지금 산업적인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그 개봉이 되는 작품이거든요. 예. 과연 이 작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장 관객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지금 사실은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이제 슬슬 개봉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담고 어떻게 보면 좀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이 영화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좀 많이 보셔서 이게 좀 약간 일종의 분수령이 되기를 예.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효정 평론가님은 모가디슈를 꼽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